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앞으로 조비에게 다가올 호재를 보고자 합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죠. 조비 에비에이션. 이 기업의 향후 1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이제 상업화라는 어떻게 보면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지 또 그 의미는 뭔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그 자료들을 보면 조비가 정말 중요한 단계들을 앞두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뭐 기술 시험부터 시작해서 자금 조달, 인프라 구축,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규제 승인까지요. 이게 마치 여러 개 허들을 넘어야 하는 그런 경주 같은 상황인데요. 각 단계가 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허들이 바로 올해 가을이네요. 2025년 9월 말에서 10월 사이 일본 오사카에서 세계 엑스포가 열리는데 여기서 조비의 eVTOL 항공기를 공개적으로 시연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뭐 비행기 전시랑은 좀 다르겠죠? 아, 그럼요. 이게 엑스포 주제 자체가 미래 사회의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조비 입장에서는 단순 기술력을 과시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전 세계에서 온 관람객들, 잠재 투자자들, 또 정책 결정자들 앞에서 실제로 수직 이착륙하고 또 비행 전환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술적 신뢰도를 확실히 하겠다. 이런 목표죠. 아, 미래 교통이 진짜 현실로 오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뭐랄까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노리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걸 넘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자리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자료 보다 보니까요. 이런 대규모 행사에서의 시연이 실제 복잡한 도심 운용 환경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런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엑스포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통제된 조건에서의 시연이잖아요. 근데 실제 도심상공은 뭐 예측 불가능한 기상 조건도 있을 거고 다른 항공기와의 항로 조정 문제, 또 소음 문제 같은 것들, 상용 운항 시에 부딪힐 현실적인 문제들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엑스포 성공이 곧바로 뭐 상업적 성공을 보장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점, 이건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자, 기술 시연 다음 단계는 역시 현실적인 문제죠. 돈 문제, 운영 자금 확보. 마침 또 전략적 파트너인 도요타로부터 올가을에 대략 한 3,5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이 투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한 자금 수열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도요타는 이미 조비에 그 항공기 생산 공정 설계나 부품 공급망 관리 이런 데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아, 이미요? 네. 그래서 이번 투자는 특히 그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짓고 있는 대량 생산 공장 있잖아요. 그 공장의 완공과 가동, 그리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아마 직접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건은 도요타의 그 검증된 대량 생산 노하우, TPS라고 하죠. 이게 항공기 제조라는 새로운 영역에 과연 성공적으로 접목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아, 자동차 생산 방식이 항공기 양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자료에서도 그 과정에서 뭐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비용 문제, 이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항공기 생산은 자동차하고는 요구되는 정밀도라든지 안전 기준, 규제 수준 이런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도요타 방식이 물론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 항공산업의 특수성에 맞게 잘 조정되고 또 검증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그러다 보면 생산이 좀 지연된다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봐야죠. 네, 생산 기반이 마련된다고 해도 또 실제로 항공기가 뜨고 내릴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말까지 두바이의 조비 전용 이착륙장, 그러니까 버티포트가 완공될 예정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UAM 상용화의 또 다른 핵심 축이죠. 인프라 구축.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되는 건데요. 두바이가 정부 차원에서 UAM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조비는 거기서 이제 초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버티포트가 계획대로 완공되고 운용을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이론으로만 있던 도심 항공 운송 서비스가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어쩌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비에게도 그렇고
UAM 산업 전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이야, 정말 세계 최초가 될 수도 있겠군요. 기술, 자금, 인프라 다 좋은데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관문은 역시 규제 승인이겠죠. 2026년 초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형식 인증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FAA 형식 인증이라는 게요. 쉽게 말하면 미국 내에서 상업용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필수적인 면허입니다. 면허. 항공기의 설계, 안전성, 성능, 생산 과정 하나 빠짐없이 FAA의 정말 극도로 엄격한 기준을 다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정말 까다롭군요. 네. 그래서 조비다 만약 이 인증을 획득한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미국 시장에서 상업 운항 자격을 얻는 것을 넘어서요. 다른 나라 규제 당국의 인증 과정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글로벌 시장 진출에 열쇠를 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글로벌 진출의 열쇠? 그럼 만약에요, 이 FAA 인증이 예상보다 좀 늦어진다거나 그러면 조비의 전체 상업화 계획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다른 계획들이랑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FAA 인증 지연은 단순히 그냥 상업 운행 시작 시점만 좀 늦춰진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추가적인 자금 소요를 유발할 수 있고요. 투자자들의 신뢰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또 경쟁사들한테는 추격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특히 버티포트 건설이나 인력 채용처럼 이미 진행 중인 다른 투자들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증 시점은 정말 조비의 미래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큰 변수네요. 자, 정리해보면 오사카 시연을 통해서 기술을 증명하고 도요타 투자를 받아서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두바이 버티포트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FAA 인증으로 운항 자격을 얻는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상업화를 위한 핵심 퍼즐들을 정말 하나씩 차근차근 맞춰나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단계들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이건 정말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는 문제죠. 우리가 도시 안에서 이동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여러 도전 과제들이 놓여 있고요. 네, 오늘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상업화 로드맵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하늘에 나는 택시가 정말 일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과연 기술적인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우리 사회는 이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 그러니까 법적, 문화적, 심리적인 준비는 또 얼마나 되어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